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네, 이번 라운드도 모든 시선이 울산에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상호 하에 계약을 해지했지만 이경수 대행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울산 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여기에 첫 필드골을 넣은 링가드가 호랑이 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서울이 무승 징크스를 끊을 수 있을지 등등 이슈거리가 상당히 많은 경기 같습니다. 바로 13일 오후 7시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서울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이 상승세를 탄 서울을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울산은 지난 광주전에서 0대1로 패하면서 3경기 연속 무승에 빠졌습니다. 리그 순위도 3위로 내려갔습니다. 국대 감독직을 맡은 홍명보 감독을 향한 비난 걸게 팬들의 야유까지 겹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팀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날 거의 70명에 가까운 기자 앞에서 왜 국대 감독직을 맡으러 떠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점이 경기보다 조금 더 관심을 끌었지만 경기만 봤을 때도 경기력이 좋지 않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서울은 같은 날 대전 하나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승점 12점을 따내면서 50%의 승률을 마쳤습니다. 서울이 지금 6경기 연속 멀티골, 일류첸코뿐만 아니고 강성진, 윌리안, 한승규, 이승모, 여기에 대전전에선 조영욱이 석 달 만에 골을 넣었고, 링가드가 첫 필드골을 넣을 정도로 다양한 곳에서 지금 득점이 터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6경기 이상 멀티골을 넣은 건 2019년 이후 처음이더라고요. 서울이 37골, 울산이 39골, 팀 득점이 각각 2위와 1위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날 화력 싸움이 가장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이 지금 최근 3경기에서 충분한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광주전만 돌아보더라도 유효 슈팅이 10개에 달했습니다. 광주 골키퍼 김경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울산 역시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은 정우영이 광주전에서 데뷔전을 치렀죠. 야구는 ITC 문제로 데뷔전을 미뤘는데, 이 경기 전까지 ITC가 발급이 된다면 서울전에서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폼이 좋은 야구가 가세하면 주민규 중심의 울산 공격진에 조금 더 다양하고 파괴력 넘치는 어떤 공격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서울은 윌리안이 지금 컨디션 문제로 2경기 연속 엔트리에 빠졌는데, 주중에 컨디션을 살필 예정이고, 기성용은 7월 말께 복귀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코리아컵도 앞두고 있어서 양팀 모두 체력 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울산은 서울에 유독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2017년 10월에 패한 이후에 6년 9개월, 그리고 20경기 연속 서울전 패배가 없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울산 주민규로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전 3경기에서 3골,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에선 일류첸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K리그 입성 후 포항, 전북, 서울 유니폼을 입고 울산전에만 8골을 넣었습니다. 지난 6월 맞대결에서 2골을 따라잡은 것도 일류첸코입니다. 네, 청년입니다. 두 번째 경기 13일 오후 7시 30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대전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대전 서울의 1대2 역전패를 당하면서 최하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주말 전북전에서 극적인 무승부에 성공하면서 흐름을 타는 듯 했지만, 또 실제 대전은 또 이날 실제 선제골까지 넣으면서 분위기를 탔어요. 하지만 후반 무너졌습니다. 최근 4경기 무승인데요. 폭풍 영입에 나섰지만 아직 결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선수들이 팀에 녹아들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대전은 즉시 전력감을 원했고, 또 이들이 적응할 때까지 또 기다려줄 여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제 영입생들이 바로바로 경기에 나서는 상황인데, 일단 그래도 호재라고 한다면 김준범 등 부상자들의 천상훈, 김문환, 최건주, 마사 등과 같은 신입생들이 들어오면서 공격 쪽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최근 4경기 무승에서 모두 멀티 실점을 했다는 데서 보듯이 확실히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3백 자체도 자체지만 매 경기 달라지는 중원 조합도 문제예요. 일단 가용 자원은 분명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카드나 조합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 고민 계속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강원은 연승을 달리다 포항에 0대1로 패했습니다. 윤정환 감독이 이야기한 대로 확실히 체력적 부담감이 큰 모습입니다. 강원의 스쿼드 뎁스상 쓰는 선수들로 계속 경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확실히 주중 주말 경기에서는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보니까 강원이 지난 6월에 펼쳐졌던 박싱데이, 주중 주말이 계속 이어졌던 4연전에서는 1승 3패를 했더라고요. 또 스타일상 워낙 압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좀 더 더울수록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야구가 없는 만큼 이제 좀 단순한 공격을 하기도 좀 어려워졌고, 이유연을 중앙으로 돌려 쓰는 카드를 통해서 이제 중앙 고민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제는 슬슬 더 짜내기에는 수건이 좀 말라가고 있습니다. 윤석영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왼쪽도 송준석, 이기혁이 번갈아 서고 있지만 고민이고요. 결국에는 김경민이나 헨리 같은 새로운 영입파가 해줘야 되고요. 야구의 대체제로 영입한 이 크로아티아 출신의 코바체비치 11일부터 훈련에 합류했는데 몸 상태 등을 감안하면 바로 출전은 쉽지 않은 전망입니다.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 결과는 모두 무승부였습니다. 첫 경기 1대1, 두 번째 경기 3대3이었어요. 공교롭게도 두 경기 모두 음라파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음라파 지난 서울전에 득점을 하면서 또 강원전을 향한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요. 이날 경기 어떨지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 대전 올 시즌 원정에서 단 1승도 없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4승으로 나름 결과를 잡았기에 강원을 상대로도 승점을 얻고 싶을 것 같습니다. 대전은 탈꼴찌를 위해, 강원은 선두 추격을 위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이 경기 키플레이어 양팀의 원더키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윤도영, 강원 양민혁입니다. 윤도영은 쪼커로 투입하는 경기마다 이 경기의 공기를 바꿔주고 있고요. 양민혁 최근 약간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강원 공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에이스입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제주 월드컵에서 열리는 제주와 포항전입니다. 제주는 8위, 포항은 1위, 선두에 오른 그런 팀인데요. 최근 행보는 양팀 모두 퐁당퐁당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는 패승패, 이기고 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연패에서 벗어났지만 확실한 반등이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지난 전북전에선 전반 43초 만에 안태현, 요새 제주의 본체라고 불리는 안태현이 아주 번개 같은 선제골을 넣었지만 두 골을 허용하면서 1대2로 역전패를 했습니다. 포항은 무승. 네, 1점짜리와 3점짜리를 확실히 따내면서 5월 29일 이후에 약 40여일 만에 선두를 탈환을 했습니다. 지난 강원전, 요새 강원이 상당히 기세가 좋은데 그런 강원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2대0 무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수비와 공격이 모두 안정화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멀티골까지 넣는 그런 어떤 파괴력까지 가세가 되면서 포항이 확실히 지금 힘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주는 지금 유리 조나탄 팬분들이 많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컨디션 문제로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날은 진짜 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포항전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유리 조나탄이 출전한다면 공격진이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전북전만 돌아보더라도 진성욱, 헤이스 이런 공격수들이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면서 전북전에 패했거든요. 그런 점을 보더라도 무게감, 포스트 플레이에 능하고 공중볼 잘 따내고 득점력까지 갖춘 유리 조나탄이 돌아온다면 지금 안태현에게 의존하는 득점 분포가 조금 널리 퍼지지 않을까 싶고요. 전북전에서 다친 김건웅은 검진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포항전 출전은 어려워 보이고 임채민, 송주훈도 복귀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 명단에 유리 정도가 추가된 그런 명단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네, 포항은 지금 민상기가 강원전에서 선발 데뷔전을 치러서 아주 인상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만큼 수비진의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부상자도 대부분 돌아왔고 이날은 공격수 허용준이 누적 경고 카드 징계를 씻고 돌아오는 만큼 공격 옵션도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스쿼드가 날이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윤민호도 지난 경기를 통해서 마수거리 골을 넣은 만큼 어디서 터질까 이런 궁금증이 나올 정도의 어떤 페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전에서 박태하 감독이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 경기까지는 김성대 수석 코치가 벤치에 앉을 전망입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포항 홍윤상이 선제골을 넣고 이탈로가 극장 동점골을 넣으면서 1대1로 비겼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제주 안태현, 포항 허영준으로 하겠습니다. 안태현은 현재 팀 내 득점 1위입니다. 측면에서 활발히 움직여주면서 득점까지 해주고 있고요. 허용준은 득점 3골, 아주 많은 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공격진에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차이를 만들어낸 그런 선수입니다. 자, 14일 경기로 갑니다. 오후 7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협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수협 무서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두 김천까지 잡아냈는데요. 주중 김천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4경기 3승 1무입니다. 천적 울산에 패하지 않더니 김천까지 잡으면서 선두권을 위협하는 놀라운 행보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은중 감독은 이 적절한 로테이션을 통해서 이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술 변화를 통해서 확실히 이기는 축구하고 있습니다. 기대치 않았던 장영우, 정승배, 김지엽 이런 선수들 젊은 자원들도 잘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손준호 선수가 지난 경기 첫 출전, 선발 출전을 하면서 완벽하게 녹아드는 모습 보였고, 지동원, 윤빛가람 베테랑 선수들도 김천전에서 중요한 골을 넣으면서 신바람을 내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승우가 복귀할 전망입니다. 햄스트링이 좋지 않아서 3경기 동안 출전하지 못했던 이승우 출전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해결사 이승우 없이도 최근 4경기에서 7골을 몰아넣었던 수협인 만큼 화력이 한결 업그레이드될 전망이고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했죠. 연어, 안병준 역시 출전 태세를 마쳤다고 합니다. 수협 입장에서는 최상의 분위기, 최상의 상태에서 대구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구는 인천과의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상대를 강하게 몰아붙였지만 야속하게도 골이 터지지 않았고요. 10개의 슈팅 날렸지만 단 1개의 유효 슈팅도 날리지 못한 게 대구의 아쉬운 현실이었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대구의 마지막 퍼즐, 골입니다. 경기력은 괜찮거든요. 이날 대구는 그라운드 컨디션을 감안해서 롱볼 크로스 위주의 축구를 했는데 마무리가 또 안 됐어요. 그래도 얻은 것은 여전히 세징야와 에드가 건재하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바셀로스가 복귀했다는 점입니다. 장기 부상에서 돌아온 바셀로스가 생각보다 빠른 복귀를 했거든요. 무리는 하지 않겠지만 수협전에서는 출전 시간 늘릴 전망이고요. 바셀로스의 스피드, 대구 공격진에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카이어도 이날 처음으로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고요. 요시노가 이날 퇴장 여파로 경기에 나설 수가 없는데 역시 공백은 황재현이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는 오른쪽 윙백이에요. 박찬현 감독 이외로 고재영 카드를 택했는데 가능성과 아쉬움을 모두 보였기에 장성원 카드로 돌아설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탈로는 빠르게 비자를 위해서 박차를 가고 있다고 하는데 설령 받더라도 몸 상태를 감안하면 당장 출전 어려울 전망이고요. 여기에 고명석 선수가 누적 경고로 빠지면서 수비 쪽에 누수가 있습니다. 카이오의 전격적인 데뷔전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올 시즌 2번의 맞대결 1승 1무로 수협이 우위에 있습니다. 마지막 맞대결은 수협의 2대0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그때에 이어 또다시 수협 홈인데 수협이 대구를 상대로 홈에서는 최근 4경기 무패예요. 2승 2무. 4경기 기준 대구 원정에서 2무 2패를 당했기 때문에 수협 입장에서는 큰 심적 이점을 받고 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협에서는 마침내 돌아올 이승우 선수, 대구에서는 날이 더워지면서 또다시 축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징야를 키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인천전입니다. 7위 광주와 9위 인천의 만남인데요. 광주는 지난 라운드에서 울산을 1대0으로 잡고 강원전 패배를 극복했습니다. 후반 22분 이희균의 골이 그대로 결승골이 되면서 이종일 감독은 홍명보 감독 고별전에서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말을 지켰습니다. 이희균은 왜 이정효 감독이 그토록 복귀를 기다렸는지 실력으로 보여줬습니다. 순위도 8위에서 7위로 한 단계 점프하면서 파이널 A그룹 재진입을 눈앞에 뒀습니다. 인천은 조성환 감독이 물러난 이후에 대행체제로 치른 대구전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김천전 1대1 무승부에 이어서 2경기 연속 무승부, 단단한 수비로 3연패 흐름은 벗어났지만 무승은 9경기째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강등권인 대구와 승점이 같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잔류를 하기 위해선 승리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변재섭 대행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팀을 바꿔 놓았을지가 중요해 보이는 그런 경기인데요. 인천은 빠르게 정식 감독을 찾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지도자의 프로필을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일본 대표팀 감독을 지낸 니시노 아키라의 이름이 지금 돌고 있는데 추후 취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광주는 주전 풀백 김진호가 카드 징계 씻고 돌아와서 한자리 꿰찰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 간격이 짧기 때문에 울산전에서 뛰지 않았거나 짧은 시간 뛰었던 이희균이라던가 백하, 김한길, 박태준, 신창무 등이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네, 인천은 이명주가 지난 경기를 통해 복귀했기 때문에 중원 운용에 한층 숨통이 트였습니다. 결장 기간이 길어서 당장 90분을 뛸 체력은 되지 않겠지만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려나갈 것 같고 인천 팬들이 그토록 오매불만 기다리던 신진호, 이명주 중원 조합이 드디어 가동되지 않을까, 이르면 광주전부터 가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광주가 못 먹어도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팀이라
중원 안정을 위해서 문지환을 우선 투입할 가능성도 있고요. 공격수 박승호는 부상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이르면 이날 복귀가 예상이 됩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양팀이 1대1로 비겼고 최근 5경기에서 인천이 2승 3무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광주에선 이정효의 페르소나 이희균을 꼽겠고 인천에선 많은 짐을 짊어진 이명주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도 같은 시각 김천 전용구장에서 펼쳐지는 김천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김천이 4경기 만에 패배를 맛봤습니다. 7월 들어 치른 2경기에서 모두 이기지 못했는데요. 사실 인천전은 상대를 압도했지만 마지막 집중력 부족으로 여기 또 결과적으로 오심까지 겹치면서 아쉽게 승리하지 못했고요. 수협전에서는 그동안 안정감을 보였던 수비진이 무너지면서 아쉽게 패했습니다. 김천이 3골 이상을 내준 것은 1대5로 패했던 지난 4월 서울 원정 이후 무려 17경기 만의 일입니다. 신병과 전학생이 교체하는 과도기에서 나름 선방했던 김천이지만 7기가 완전히 나가고 치른 7월 2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은 그래도 역시 아직까지 100% 안정기에 접어들지는 못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특히 김준홍이 나간 골키퍼 자리에 김동원이 가세했는데 수협전에서는 자책골도 허용했고요. 아직은 아쉬운 모습입니다. 이 김준홍 선수가 22세까지 되는 사기캐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종윤 감독의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동경이 지난 수협전에서 김천 입대 후에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최전방에 원기종까지 가세하면서 공격 쪽에 힘이 더해진 것은 호재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북은 마침내 김두현 감독 부임 후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홈에서 제주를 2대1로 꺾고 5월 19일 광주전 3대0 승리 이후에 10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 길고 길었던 터널이었는데요. 이날 승리로 승점 20이 되면서 대전을 제치고 11위에 오르면서 탈골찌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날도 막판 제주의 공세에 불안했지만 끝까지 버텨내 얻은 승리라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공산이 좀 큽니다. 사실 전북은 좀 심리적인 부분이 좀 컸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모였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할 것 같습니다. 전북은 확실히 이 경험 많은 수비에 홍정우와 박진섭이 돌아오면서 눈에 띄게 안정감이 올라간 모습입니다. 또 여기 한국영이 중원에서도 잘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전병관이 공격에서도 에이스 역할, 무엇보다 이 티아고 선수가 4경기 연속골을 좀 터뜨리면서 완전히 살아났다는 점은 전북의 가장 큰 미소일 것 같습니다. 티아고 선수 이날도 결승골을 만들어냈죠. 새롭게 영입한 전진우, 유재호도 괜찮은 데뷔전 치렀고요. 이제 여기에 또 이수빈, 김진수까지 복귀전을 치르거든요. 전북은 완전체로 연승에 도전을 합니다.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는 1승 1무로 김천이 우위에 있습니다. 전북이 김천의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데 올 시즌 흐름은 좀 다릅니다. 올 시즌 김천이 홈에서 7승 2무 2패, 또 전북은 원정에서 정확히 반대인 2승 2무 7패입니다. 지난 라운드를 통해서 얻게 된 이 상반된 흐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 가운데 김천에서는 서서히 발끝을 예열하고 있는 이동경, 전북에서는 5경기 연속골에 도전하는 티아고를 키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 경기, 대박 관중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